오늘 리딩 시작할게요. 그럼 우선 1번 분들이 돈그릇이 어느 정도 될지 신이 보낸 메시지가 있어서 읽어보고 시작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키카드 자리에 죽음 그리고 또 다른 시작의 카드가 떴거든요. 그러니까 1번 분들을 한마디로 비유를 하자면은 애벌레에서 약간 아름다운 나비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사람? 그러니까 뭔가 이무기 같은 사람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포켓몬스터라는 애니메이션에서 보면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빈티나라는 물고기 포켓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름만큼 되게 빈티나죠. 근데 이게 일정 경험치와 매력들을 올려서 관문을 넘게 되면은 이렇게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포켓몬이 된단 말이에요. 1번 분들도 이런 느낌의 서사가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체적으로 카드를 보고 어떤 감정을 일차적으로 느꼈냐면은 감동적이다, 눈부시다, 약간 벅차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카드를 보는데 느껴지는 에너지가 있잖아요. 약간 1번 분들의 성장서사 같은 게 느껴지고 뭔가 인생 후반에 좀 짜릿한 반전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금전적이든 사회적인 성공이든 한 방이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 분들의 지금까지의 삶은 엄청 순탄하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우여곡절을 좀 많이 겪으셨을 수도 있고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어? 약간 이러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요, 그 부분이 1번 분들의 삶을 굉장히 아름답게 만든다고 해요. 나한테 부족한 점을 배우고 헤쳐나가면서 성장하는 그 과정, 그리고 활짝 피어나게 되는 그 일련의 과정이 꼭 필요하신 사람이래요. 그 관문을 넘어가면 사람이 확 바뀌고 금전도 갑자기 스케일이 커진대요. 주변 사람들도 그럴 수 있어요. 야, 너 어렸을 때랑 지금이랑 완전 다르다?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 사람이 약간 레벨업한 것 같아. 근데 그 변화가 굉장히 좋게 느껴지고 멋있어. 나도 좀 배우고 싶어. 약간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1번 분들 기본적으로 엉덩이 힘이 강해요. 내가 세운 목표를 보고 달려가는 좀 지구력이 있어요. 전형적인 대기만성형 분들이 아닐까 싶고, 그래서 1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 좀 돈을 많이 버실 수 있을지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추천을 드리자면은 하나를 진하게 쭉 파는 길로 가시는 게 좋거든요. 특히 공부를 많이 하실수록 좋아요. 이게 제가 공부라고 표현을 했지만 진짜로 내가 막 공무원 공부 막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한 분야를 쭉 파는 거를 좀 공부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직일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합격이나 관문을 한번 통과해야 되는 일, 그 전까지 내가 열심히 뭔가 몰입을 해야 되는 일 있잖아요. 장인 정신이 필요한 일, 약간 이런 쪽에서 1번 분들이 빛을 발한다고 하거든요. 뭐 공무원, 변호사, 의사, 간호사 이런 자격증이 필요한 일도 좋고요. 직장에서도 회계, 마케팅, 개발, 디자인 약간 이런 것처럼 내 전문성이 돋보일 수 있는 일을 하면 좋아요. 그리고 작가로 예를 들자면은 딱 전문 장르가 있는 작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포면 공포, 연애면 연애,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내 분야가 딱 확실하고 그 안에서 되게 깊게 파는 그런 분야면은 1번 분들이 상당히 두각을 빛낼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쪽으로 깊게 팔려면 또 공부가 필요하잖아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약간 배운 덕후다. 확실히 깊이나 표현이 다르다. 약간 이런 소리 듣는다고 하거든요. 1번 분들이 유튜버, 강사 이런 걸 하셔도 나의 전문 지식이나 나의 어떤 덕력이라고 하죠. 나의 뭔가 전문적인 노하우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주제를 하면 좋거든요. 1번 분들은 내 안에 가득 쌓아놓은 걸로 나를 증명하고 신뢰를 얻고 누군가의 문제에 대해서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일을 하시면 제일 돈도 많이 벌 수가 있어요. 재테크, 주식을 하더라도 공부를 꼭 하셔야 돼요. 보통 이렇게 전문성 카드가 많이 나오는 분들은 재테크에서 운의 영역보다는 공부, 실력의 영역이 더 크게 작용을 하시니까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1번 분들은 기본적으로 직장 생활도 잘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기질자리 보시면 펜타클 3번 카드가 나와가지고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협조가 잘 되시는 분이에요. 다른 사람들이랑 보조를 맞추면서 내 의견을 좀 유연하게 굽힐 줄도 아는 분이에요. 그리고 은근히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일하시면은 시너지가 나시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예 혼자 외롭게 일하는 것보다는 소수정예로 나랑 잘 맞는 사람 몇 명이랑 일하면은 시너지가 잘 나는 타입 같아요. 그래서 1번 분들은 주변 환경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으시거든요.
그 환경을 나한테 좋은 방향으로 최적화 세팅만 할 수 있으면은, 그러니까 나랑 목표랑 결이 같은 사람 몇 명에서 같이 일하면은 서로 멘탈 보완도 되고 의견 교환도 돼서 약간 드림팀을 만들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1번 분들은 나 자신을 빨리 알게 될수록 좋아요. 내가 어떤 걸 했을 때 돈을 버는지, 내가 어떤 걸 했을 때 행복하고 열정이 넘치는지, 이런 나 자신에 대한 메타인지라고 하죠. 그거를 몰랐을 때랑 깨달은 이후의 모습도 극명하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변 환경 최적화를 빨리 하셔야 돼요. 나랑 잘 맞는 사람, 나랑 잘 맞는 업무 환경으로 채우느냐 아니냐가, 이게 굉장히 그 아웃풋이 크게 차이가 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좀 다양한 사람들 많이 만나보고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거를 많이 공부해 보시고 다양한 일도 좀 많이 해보시면서 좀 빨리 내가 원하는 방향을 찾을수록 인생에서 이득을 보시고 금전적으로 성공도 앞당기실 수 있는 분이다. 근데 주의할 점이 1번 분들이 인내심이나 집중력은 좋은데 마음이 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돈을 버는 능력 자리에 8번 카드가 나와서 감정 기반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은 항상 찰랑찰랑 거리기 때문에 언제든지 흘러넘칠 수가 있잖아요. 이 감정이라는 건 양날의 검이기 때문에 나의 필살기가 돼서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능력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내가 이 감정에 짓눌리면 무기력의 상태로 빠지거든요. 그래서 1번 분들이 금전적으로 안정적으로 성공하려면 내 감정을 잘 다스리면서 목표에 도착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1번 분들이 어떤 돈 그릇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좀 타고나셨는지도 한번 볼게요. 평소에 난 어느 정도의 돈을 벌 수 있을까? 여기 보시면은 1억부터 9억까지, 10억부터 99억까지, 그리고 100억 이상부터, 이렇게 여기서부터 뭐 거의 기업체겠죠? 이렇게 세 장을 뽑아왔는데, 순서대로 보면 첫 번째로 러버스 카드가 떴죠. 1번 분들은 개인의 능력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1억부터 9억 사이의 재산은 기본적으로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 돈그릇은 기본적으로 장착하시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정도로 재산을 일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는 1번 분들의 흥미예요. 이거 해볼까? 이러면서 확 불이 붙는 거 있잖아요. 이쪽으로 한번 올인해볼까? 그런 생각이 드는 분야를 찾으면은 이 구간은 그냥 바로 달성하실 수 있다라고 해요. 이거는 뭐 사업, 장사, 직장, 뭐 재테크 이런 쪽 다 마찬가지죠. 그리고 요 구간은요, 소규모로도 달성이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혼자서 가능한 분야다. 그리고 한 두세 명? 이 정도만 되면 무난히 달성할 수 있는 금액대라고 하고, 그 다음으로 10억부터 99억 사이 보면 펜타클 시종 카드가 나왔죠. 이때 러버스 카드 때는 내가 혼자서 막 날아다니는 느낌이었다면은 요 단계에서부터는 1번 분들이 내 아랫사람이나 직원들을 가르치면 도달할 수 있는 구간이에요. 이 카드는 자본이나 노하우를 들고 다시 처음부터 배우는 초보자의 카드거든요. 신입사원.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는 100억대짜리 완드 퀸 카드가 떴죠. 여기서부터는 1번 분들한테 영향력이 필요해요. 1번 분들의 직업적인 능력에서 더 나아가서 1번 분들이 더 널리 알려지고 확장하고 유명해져야지 도달할 수 있는 구간이다. 예를 들면은 1번 분들이 사업체를 운영을 해요. 그러면은 그걸 홍보할 수 있는 유튜브, 아니면은 전방위 광고를 할 수 있는 바이럴, 이런 것들을 막 때린다거나, 아니면 1번 분들이 여기저기 영업을 다니면서 발로 뛰어가면서 막 계약 체결하고 이러시면 도달 가능한 숫자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1번 분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싶으시다면은, 특히나 10억 이상으로 벌고 싶다면은 나 자신한테 한계를 두지 않는 게 중요해요. 나는 혼자 소소하게 일하는 게 좋은데, 나는 그냥 내 일만 하면서 사는 게 좋아 라고 하면은 10억대 전까지는 가능한데, 그 이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1번 분들이 본격적으로 조직을 꾸리고 활동적으로 움직이셔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다른 직원들에게 위임하는 거, 특히 그런 자세가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면요, 다음으로는 현재 1번 분들의 금전 고민이 어떤지 살펴보고, 앞으로 6개월 안에 이 금전적인 고민이 어떻게 좀 잘 풀릴 수가 있을지를 한번 알아볼게요. 그리고 나중에 1번 분들이 크게 성공했을 때는 어떤 모습일까, 제가 미리 카드로 살펴보면요, 여기 금전 고민 보시면 세븐 오브 스톤즈 카드가 떴거든요. 지금 1번 분들이 불만족하는 부분이 있는데, 보면 펜타클이 7개나 있으니까 내가 막 엄청 뭔가 밥을 굶거나 막 빚이 엄청 쫓기거나 약간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환경적으로 엄청 부족하진 않은데 1번 분들이 벽에 부딪혔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내가 좀 더 욕심을 내는 단계이실 수도 있겠다. 예를 들면은 내가 부업으로 100만 원을 벌어요. 근데 200, 300으로 불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고민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당장 해결해야 되는 돈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뭔가 대출을 좀 내야 되는 상황이라던가, 청약 당첨이 됐는데 그 잔금을 내가 마련할 방법을 좀 찾아야 된다던가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확실히 지금까지랑은 좀 다른 전략이 필요하겠죠. 근데 다행히도 6개월 안에 생길 금전적인 좋은 징조 자리에 더 하이 프리스티지 카드가 떴거든요.
이 카드는 전문가의 카드고 정답을 선택하는 선택자의 카드예요. 그래서 1번 분들의 전문성이 크게 높아지게 된다라고 하거든요, 곧.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성취가 있대요. 만약 1번 분들이 내가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성취가 너무 없어, 지지부진해 라고 생각한다면은 좀만 더 힘내보시면은 내 전문성을 곧 인정받는 일이 생기게 될 거고 금전이 당연히 따라온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카드는 어떤 관문을 넘게 된다, 누군가의 기준에 충족하게 된다, 합격한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서 1번 분들이 뭐 시험을 준비한다던가 이직 시험을 준비하다던가 하면은 내가 상대 회사나 시험에 좀 높은 기준을 충족하게 되는 일이 곧 생길 수 있고, 어떤 지원 서비스 대상 이런 거에 선정이 된다거나 당첨이 된다거나 약간 이런 누군가의 기준에 충족이 된다. 그래서 금전 고민이 해소되고 성과를 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내가 대출 승인이 나야 돼. 그러면은 은행 기관의 기준에 충족하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1번 분들 본인이 세운 기준을 뛰어넘게 되는 일이 곧 생긴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부업으로 월 300 정도 벌면은 내 기준에 좀 충족하는 것 같아, 이걸 좀 확장할 수가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신다면은 그 기준을 곧 달성하실 수 있는 흐름이라는 거죠. 이거는 좀 다르게 말하면 소비자의 기준도 충족하게 되는 거겠죠. 근데 이런 성취를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전문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 분야에 대해서 꼼꼼하게 좀 배우고 지식과 경험을 쌓으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거예요. 사업이든지 장사든지 재테크든지 간에 나의 지식을 임계점까지 쌓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내가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책을 사서 읽어보셔도 좋고, 어디 학원이나 어떤 교육기관에 들어가서 공부를 좀 단기간 속성으로 하셔도 좋고, 끊임없이 내 안에 물을 붓는 행동을 반복함으로써 어느 순간 좀 임계점에 도달해서 기준을 채우고 등용문을 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분들이 지금 내가 뭔가 간절하게 합격 소식을 바라고 있거나 아니면은 목표치를 좀 넘었으면 좋겠는데 도저히 안 넘어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조금 고민하고 계시다면은 열심히 내가 특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못 돌려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고 그대로 열심히 하시면 되고, 근데 제가 봤을 때 1번 분들은 좀 일복이 많다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크게 성공한 후에 1번 분들 모습 자리 10 오브 완즈 카드, 내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바쁘게 일하는 카드가 떴거든요. 책임감도 되게 강하세요. 사실 일복의 대부분이 1번 분의 능력과 책임감에서 오는 것 같은데, 1번 분들이 만약 직장을 다닌다고 해도 대충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월급 받는 만큼 1인분 이상의 값을 해야 된다라는 책임감이 확실히 있으신 분이고 성실하신 분이에요. 심지어 크게 성공한 후에도 이렇게 바쁘니까 공부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고 평생 공부하시는 분이 아닐까 싶고, 그래서 또 예상을 해보자면은 1번 분들은 저점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어떤 임계점에 올라가는 건 쉽지 않을지언정 내가 한번 정상에 올라가게 되면 웬만하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요행의 범위가 좀 큰 일을 해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코인으로 돈을 벌었어. 근데 그 돈에 유지력이 없죠. 하지만 1번 분들의 금전엔 유지력이 있다는 거예요. 거의 100% 내 실력 기반이니까. 내가 월 1000만 원을 달성해. 그러면 웬만하면 그 1000만 원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분이에요. 거기까지 올라가기 힘들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1번 분들은 내가 애벌레, 고치 상태에서 힘들다라고 하셔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전문가의 길이 딱 어울리는 분들이거든요. 내 능력으로 개척해 나가는 뒷모습이 멋진 분들이에요. 그래서 1번 분들이 저는 좀 누워서 편하게 돈 벌고 싶은데 언제까지 제가 일복이 많아야 돼요?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1번 분들이 저점이 높은 삶, 어느 정도 임계점에 도달하면은 지금까지처럼 너무 치열하게 살지 않아도 좀 유지가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인생 후반이 상당히 평화롭고 좋다. 왜냐면 여기 성공했을 때 속마음 자리가 완디 2번이죠. 기존 금전 흐름은 유지가 되면서 또 다른 건 어떤 거 해볼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산대요. 이 A라는 사업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됐어. 그러면 다음에 B라는 사업으로 넘어가 볼까?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새로운 걸 계속 배우시고, 그 전에 했던 일들은 좀 시스템화를 시키거나 직원들한테 위임을 하고 또 다른 새로운 재테크나 어떤 사업, 부업 이런 것들을 좀 찾아다니면서 바쁘지만 즐겁게 열정이 넘치는 삶을 사시는 모습이 보이고, 성공한 1번 분들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에이스 오브 컵스래요. 저 사람 진짜 즐겁게 산다.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삶이네. 부럽다.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어. 1번의 삶은 바쁠지언정 항상 즐거움, 기쁨, 슬픔, 괴로움 이런 것들이 풍부한 살아있는 삶이야. 이거 되게 멋진 거거든요. 안정성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도전을 못하고 그냥 무덤덤하게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죠. 1번 분들은 고인물이 아니라 끊임없이 흐르는 강과 바다의 삶을 사시는 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축복받은 삶이 아닌가 싶고, 사실 돈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그래서 즐거웠냐거든요. 나의 마음이 충족되는 삶이거든요.
나중에 내가 생애 마지막 순간이 돌아봤을 때 아, 그래서 나는 내가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살았어. 바쁘게 내가 이것저것 쏘다녔을지언정 후회가 없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회상하실 수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무 조바심을 내실 필요가 없어요. 충분히 잘하고 계시니까 화이팅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좋은 카드 살펴보면은 여기 똑같은 얘기가 떴죠. 힘든 순환주기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염소자리 카드는 직업, 일 이런 거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1번 분들은 내가 쳇바퀴를 굴리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말 그대로 힘든 순환이죠. 난 언제쯤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까? 나는 언제쯤 돈 걱정이 끝날까? 나는 언제쯤 편하게 살까? 나는 왜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으면서도 갑자기 후퇴하고 막 뭔가 잘 될 것 같으면서 또 멈춰있고 왜 그러는 걸까 도대체? 약간 이러실 수 있는데 여기 염소자리, 그러니까 직업적인 게이지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 직업적인 금전적인 성과의 게이지가 임계점에 다다랐다, 꽉 찼다라는 거거든요. 만월 카드잖아요. 1번 분들의 고통스러운 순환주기가 클라이막스에 다다랐고 이제 곧 빵 풀릴 일만 남았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흘러갈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좋은 카드에는 나인 오브 썬더 카드가 떴거든요. 컵 8번도 그렇고 썬더 9번 카드도 그렇고 나 자신한테 갇히는 카드예요. 1번 분들은 감정이 양날의 검이라고 했죠.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바깥에서 보기엔 평화로운데 정작 나 자신이 되게 시끄럽고 소용돌이가 칠 수가 있어요. 이 폭탄이, 소용돌이가 밖에서 치는 것보다 내 안에서 터지는 게 더 치명적인 거거든요. 1번 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에서 불안해하고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1번 분들이 이미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받아요. 재밌죠? 내가 하지 말았어야 됐나? 내가 그냥 계속 그 전에 하던 거 했었어야 됐나? 괜히 이런 선택을 했나? 이런 생각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거든요. 근데 본인이 이 굴레를 끊어야 된대요. 1번 분들은 충분히 잘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1번 분들의 인생은 바쁘지만 허무하지 않은 인생이에요. 매일 똑같은 삶이 아니라 계속 바뀌고 점점 좋아지는 삶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힘듦이나 스트레스도 그 목표에 다다르기 위한, 내가 날개를 활짝 편 나비가 되기 위한 도달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리딩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다음 영상 알림 받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2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그러면은 리딩 시작하기 전에 2번 분들의 타고난 돈그릇이 어느 정도인지 신이 보내주신 메시지가 있어서 읽어보고 시작할게요. 제가 본 2번 분들 카드는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자기 이름 내세워야 잘 되는 분?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키카드 자리에 Know Your Worth 카드, 이름표 카드, 그리고 기본적인 기질이나 능력 자체도 굉장히 밀어붙이는 추진력이 강한 전체 카드랑 소드 기사 카드가 떠 있거든요. 추진력이 상당히 강하신 분 같아요. 2번 분들은 누군가의 이름이나 회사의 이름 아래에서 내가 대신 일을 해주고 묻히는 것보다는 내가 나와서 세상의 빛을 봐야 돼요. 자기 사업을 하거나 부업하거나 투자하는 게 훨씬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신 분들이고 그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내 브랜드, 내 간판을 만들어야 크게 성공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직종으로 예를 들면은 인플루언서, 1인 기업가, 자영업자, 예능인, 스타 강사, 약간 요런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작가, 뭐 요런 분들도 포함이 될 수 있겠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중요한 건 독립이잖아요. 그리고 능력도 능력이지만 추진력이 꼭 필요하거든요. 행동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우리 다들 아이디어가 없어서 사업을 못 하나요? 속으로는 아이템 하나씩 생각은 하고 있잖아요, 솔직히. 그죠? 근데 실제로 내가 하려니까 까마득하고 행동력이 부족해서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추진력과 실천력, 용기가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 분들은 이 행동력이 강한 카드가 2개가 떴어요. 내가 이걸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밀어붙이는 능력이 타고나신 분이에요. 이런 분들은 갑자기 내가 막 해보고 싶은 게 생기면은 막 잘 다니던 회사 막 그만두고 막 그럴 수가 있는 분이에요. 나 카페 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막 여기저기 카페 갑자기 알아보고, 갑자기 나 학교 다시 다니고 싶어. 나 공부하고 싶어. 해서 막 대학교 다시 등록하고, 약간 이러실 수 있다는 거죠. 극단적으로 보면은. 톡톡 튄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주변에서 보면 흥미진진해 보여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야 너는 못 따라가겠다. 이번에 또 뭘 시켰는데 하여간 특이해. 약간 이런 얘기도 좀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이번 분들은 내가 세상의 틀에 맞춰서 나를 깎아내기보다는 본인의 개성을 좀 더 뾰족하게 살리는 쪽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돈도 많이 벌지만 나 자신한테도 좋고, 그리고 추가로 세상에도 좋다고 해요. 이번 분들이 나의 개성을 죽이거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세상에도 손해가 된다. 그만큼 이번 분들은 포텐셜의 등락이 커요. 내가 잘 맞는 일, 잘 맞는 환경에서 일하면 진짜 엄청 잘 될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나의 감정에 휘둘리거나 우유부단하게 행동하는, 결단력 없는 게 직업적으로 혹은 금전적인 결정을 할 때 굉장히 방해 요소거든요. 근데 이번 분들은 내가 특히 일할 때 냉철한 면이 있어요. 좀 냉정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두 개의 카드가 전쟁에 나가는 기사와 장군이잖아요. 이 둘은 철저히 내가 목표지향적이고 결과를 내는데 초점을 맞추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번 분들도 결과 내는데 특화되어 있을 수가 있고요. 아무리 나랑 친하거나 가족이거나 그래도 뭔가 저 사람이 잘못된 일을 하고 있거나 뭔가 방해가 돼. 그러면은 감싸주기보다는 야, 너 자수해. 자수하고 떳떳하게 살아. 약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만큼 원리 원칙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스스로도 좀 떳떳하게 살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요. 팔이 안으로 굽지 않고 오히려 바깥으로 굽을 수도 있는 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번 분들이 대기업을 운영을 하면은 내 자식한테 보통 후계를 물려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자식이 너무 못해, 능력이 없어. 그러면은 줬던 거 다시 뺏어가지고 생판남, 그러니까 전문 경영인한테 넘길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번 분들은 젊을 때는 조금 패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약간 다혈질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에너지가 균형을 잘 잡혔다기보다는 뭔가 불같은 행동력이 좀 더 있기 때문에 젊을 때, 청년기 때는 우여곡절이 많을 수가 있어요. 개성도 강하고 일할 때 말을 좀 세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번 분들이 나이 먹고 중장년으로 갈수록 현명해지고 중도를 잘 찾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급속도로 성숙해지는 느낌, 그릇이 좀 커지는 모양새가 있어요. 말도 막 절제하면서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좀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보여준대요. 나중에는 뭔가 젊을 때는 뾰족뾰족하고 별 모양이었는데 세월이 지나고 파도를 계속 맞으면서 좀 동그래지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분들이 나중에 사장님 돼도 오너 리스크가 좀 적을 수 있어요. 흔히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고 하는데 알이 가득 차기 때문에 무거워서 숙이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번 분들은 내가 알게 되는 것들, 지식들, 내가 챙겨야 되는 것들, 어떤 게 이 삶에 조금 돌아가는 원리인지 그 핵심 원리를 잘 깨달으셔가지고 젊었을 때의 모습과 또 중장년, 노년기의 모습도 확 달라져요. 그래서 제3자가 이번 분들의 인생을 보면 좀 재밌다, 흥미진진하다라고 느끼는 것 같고, 그러면은 이번 분들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타고난 돈그릇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볼게요. 평생 나는 어느 정도 벌까? 여기서 이제 1억부터 9억, 그리고 10억부터 99억, 그리고 100억 이상부터, 여기서 더 뭐 기업체겠죠? 이렇게 3장을 뽑아봤는데 되게 재밌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번 분들은요, 대박 아니면 쪽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1억부터 9억짜리 바보 카드가 떴잖아요. 이번 분들이 작은 돈을 잘 못 모아요. 그러니까 모았다 없어지고 모았다 없어지고 약간 새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10억부터 99억짜리 갑자기 완드 킹 카드가 떴죠. 이번 분들이 내가 뭐 해보겠다라고 꿈을 크게 먹고 진행하면은 바로 이 구간으로 도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억부터 9억대를 스킵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직장인들 같은 사람들이 보통 이 구간에 많이 있잖아요. 내가 뭔가 조그마한 좀 시드머니 1억 정도로 모아가지고 그걸로 집을 사고 뭐 좀 더 비싸게 팔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정석적인 돈을 좀 버는 방법인데 이번 분들은 약간 루트가 다를 수 있어요. 대박 아니면 쪽박? 그래서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이번 분들이 꿈을 크게 가지는 게 중요해요. 목표치가 없으면은 돈이 좀 잘 나가요. 이번 분들은 소비를 좀 잘하시나? 충동 구매를 좀 잘하시나 싶기도 하고, 나 자신한테 투자를 좀 많이 하시는 느낌도 있고, 이번 분들은 그래서 꿈을 크게 가지시는 걸 저는 추천해 드려요. 예를 들어서 이번 분이 유튜버를 한다고 치면은 나는 1000명 구독자 만족해. 나 그냥 취미 하듯이 뭐 약간 이런 느낌보다는 나는 반드시 10만이 될 거야. 100만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진짜 그렇게 이루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면 다음으로 100억 이상 버실 수 있을까? 소드 7번 카드가 나왔죠. 이분들은요, 충분히 100억 이상까지도 벌 수 있는 포텐셜이 있어요.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이 카드는 대표적인 편법 카드거든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번 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빠르게 규모가 커져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내가 법적인 거나 세금 문제나 이런 거를 못 챙기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뭐 바쁘니까 나중에 보지, 뭐 괜찮겠지, 뭐 나중에 뭐 하지 뭐 이랬다가 나중에 뭐 세무조사 들어오고 이런 느낌이거든요. 임원분들이 그래서 이 정도는 뭐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 있잖아요. 조그만 세금이라도 이거 안 내도 괜찮고 안 걸릴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그게 요 구간에서 발목을 잡아요. 그러니까 임원분들은 놓치는 거 없이 좀 꼼꼼하게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큰 사업체도 무난히 운영할 수 있는 그릇이 있어요. 세무사도 열심히 끼시고 좀 더 미리 알아보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야 괜찮아, 너 너무 크게 생각하는 거야, 뭐 이 정도 편법은 뭐 이건 탈세가 아니라 절세야 약간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걸 경계하시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이 본인의 능력 그 이상의 칼을 훔쳐 도망가는 카드예요. 그래서 훔치는데 성공은 했죠. 내가 갈 수 있다는 거고, 이 정도까지. 근데 이 칼을 내가 베이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그런 위험성이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분들은 본인 브랜딩을 참 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라도 본인 브랜딩을 꾸준히 해놓으시면 좋겠다. 저는 항상 이런 본인 브랜딩으로 가장 먼저 가볍게 추천드리는 게 SNS거든요. 누구나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는 수단이잖아요. 돈을 들일 필요도 없고, 내가 장사하든지 인플루언서든지 사업을 하든지 간에, 아니면 내가 일반적인 직장인을 하든지 간에, 내가 뭐 시험을 준비한다든지 간에 내가 주변에 알려지고 나의 전문성을 포트폴리오를 딱 내보여주고 신용을 주는 이 네임밸류가 이번 분한테 부를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장사를 한 10 정도로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네임밸류가 더해지면 제곱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그냥 회사 다닌다고 해도 링크드인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다가 포트폴리오를 열심히 올려주시면은 내 포지셔닝 잘 하시면 기회가 훨씬 많이 들어오시는 분들이에요. 내가 어필하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주목해요. 이번 분들은 나의 생각 자체가 재능이거든요. 하시면 무조건 좋다 추천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번 분들이 지금 어떤 금전 고민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 금전 고민이 좀 최근 6개월 안에 좀 풀리게 될지, 좋은 징조가 있을지, 그리고 이번 분들이 나중에 좀 좋은, 굉장히 크게 성공해서 어떤 모습일지도 좀 미리 보면요, 여기 금전 고민 자리에 에이스 오브 원즈 카드, 시작의 카드가 떠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 분들 중에 뭔가 새로운 거 시작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업이든지 부업이든지 뭔가 SNS라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정이 있으신 분도 있을 수 있고, 제 구독자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뭐 내가 새로 시작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뭔가 내가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이 초기 단계일 수 있어요. 내가 시작한 지 좀 됐는데요? 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봤을 때 내가 배우는 단계고, 내가 생각한 만큼의 결과물이 안 나온 단계고, 그걸 초기 단계라고 부를 수 있거든요. 이 완드 자체가 내가 행동했다, 내가 뭔가 열정이 불타오르고 있다에 가깝기 때문에 결과물을 벌어들였다라는 것보다는 이번 분들이 뭔가 내가 인풋보다는 아웃풋이 아직 좀 부족할 수가 있겠고, 내 기대만큼 많이 벌지는 못한 상태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성격도 좀 급하신 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더 빨리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 약간 좀 스트레스 받아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여기 6개월 안에 생길 좋은 금전적인 징조 자리에 펜타클 8번 카드가 나와서 내가 지금까지 인풋 쏟았던 것에 대한 커다란 결과물을 곧 얻게 된대요. 이 카드는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펜타클에 하나하나 마지막 세공을 한다라고 하죠. 금전적이고 상업적인 가치를 불어넣는 카드예요. 이 상업적인 가치라는 거는 뭘까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번 분들의 서비스나 이번 분들의 컨텐츠, 이번 분들 자체에 대해서 사용 욕구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번이 준 서비스를 사용하고 싶거나 이번 분들을 고용하고 싶다, 이런 매력을 느낀다는 거예요. 매력적인 후보, 매력적인 선택지, 매력적인 제품, 매력적인 가게,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이번 분들이 만약 지금 내가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곧 확신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성취를 얻으실 수 있고, 지금 내가 불안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은 내 손에 잡히는 결과물이나 돈이 없고 행동만 있거든요. 혹은 마음에 차지 않아요. 근데 이 카드는 펜타클이에요. 확실히 내 이상, 내 기준에 대한 대가를 받는 카드이기 때문에 좀 더 화이팅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분들이 만약 사업이나 장사를 해서 뭔가를 판다고 했을 때 더 좋은 카드거든요. 뭔가 카페에서 커피를 판다거나 뭐 강의를 판다거나 책을 판다거나 이번 분들의 서비스를 판다거나 그런 판매 쪽에 특히나 좀 좋은 카드고, 주식 매매에도 좋겠죠. 내가 가진 주식이 좀 매력적이어진다는 거니까. 그리고 이번 분들이 지금 시험 준비를 해요 라고 하면은, 어떤 합격을 위해서 뛰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 장인정신의 카드거든요. 내가 꾸준히 노력해서 쌓아온 그 가치가 빛을 발할 거래요. 그만큼 내가 결과물을 손에 쥘 거라는 뜻이니까
나의 학습 능력, 모의고사 점수 이런 것들이 확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2번 분들은 지금까지 내가 해오던 대로 밀어붙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2번 분들이 크게 성공했을 때의 모습,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평판은 어떨지 보면요. 템퍼런스랑 스트렝스 카드가 떴거든요. 2번 분들은 벼가 고개를 숙이듯이 2번 분들이 굉장히 성숙해진다라고 해요. 나중에는 초반에는 공격적으로 하실 수가 있는데 후반엔 굉장히 금전 흐름이 안정적일 거예요. 약간 연금처럼 들어오는 느낌, 복리가 붙는 느낌도 있고요. 주변 평판도 스트렝스잖아요. 나이 들수록 내면의 힘이 강해져요. 지금 내가 막 조마조마하고 흔들리고 막 이 불안하고 이런 거 나중에 나이 들면은 아 그땐 그랬지 하면서 웃으면서 좀 돌아보는 느낌이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막 무례하게 굴어도 그냥 잔잔하게 한 번씩 웃고 조용히 손절하는 느낌이에요. 젊었을 때의 혈기랑은 좀 다르다. 2번 분들이 젊었을 때는 막 사람들이랑 싸우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나이 들수록 기하급수로 성숙해진대요. 그래서 약간 어떤 느낌이에요? 유재석 같은 느낌이에요. 유재석이 젊었을 때는 막 주머니에 손 넣고 막 건방지고 막 그래가지고 좀 혼난 적이 있는데 지금은 굉장히 자제를 잘 하고 성공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2번 분들은 사람이 와인처럼 성숙해지는 타입이고 주변 사람들이 2번은 뭔가 쉽게 파악이 안 돼. 속을 모르겠다라고 한다라고 하거든요. 2번 분들 안에 나이테가 꽉 차 있는 느낌이에요. 지금까지의 경험, 생각, 나름의 해답이 좀 촘촘하게 들어차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서도 육체가 나이 들지언정 영혼이 나이 들지는 않는 분들이에요. 여기 보시면 루츠 오브 컵스 카드가 떴기 때문에 끊임없이 즐겁게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라서 말년에도 되게 즐거워 보이고 워커홀릭이라고 하죠. 워크와 라이프의 밸런스가 붕괴되는 모습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은 나중에 성공했을 때 모습을 보면은 노후에도 되게 그 중간에서 내 취미나 이런 거 잘 즐기면서 가족들이나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보내면서 적당히 돈을 버는 느낌도 있어요. 내가 좀 상한선을 긋는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굉장히 돈을 많이 벌 수가 있긴 한데 나는 사랑하는 사람, 내 소중한 사람과의 건강한 즐거운 하루하루를 위해서 돈을 버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약간 인생을 소풍처럼 보시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벌면은 이번 분들은 사업 규모를 좀 조절하려고 하실 수가 있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데 집중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봉사활동이나 기부 이런 것도 많이 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리스크가 별로 없어요. 명예를 같이 챙기기 때문에 굉장히 선순환을 일으키실 수 있는 약간 그런 분들이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이번 분들이 현재 나에게 필요한 좋은 카드 읽어보고 리딩 마치도록 하면요. 여기 쌍둥이 자리 풀문 카드가 떴거든요. 당신이 필요로 하는 해답을 곧 찾을 수가 있대요. 근데 이 쌍둥이 자리는 이야기, 말재주 약간 이런 거랑 관계가 있어요. 근데 만월의 쌍둥이 자리잖아요. 2번 분들 지금 말하는 걸 굉장히 조금 신경 쓰시래요. 그리고 중요하다라고 하거든요. 내가 지금 나를 어떻게 포장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식으로 말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때래요. 지금 이 말이 적을 만들기도 하고 나의 편을 만들기도 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너무 뾰족하거나 함부로 하시기보다는 특히나 그 말이 좀 파급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될 때 최대한 다듬으시거나 아끼는 걸 추천해 드리고, 2번 분들 자체가 원래 좀 영향력이 크대요. 그러니까 2번 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나 조언이 주변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생각보다 크게 영향을 줘가지고 어떤 사람들의 인생까지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로써 내 주변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가치가 뭔지 생각을 하고 그 가치에 집중하시는 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 플라워 오브 스톤즈 카드도 떠가지고 2번 분들이 진취적인 성향이 있어요 원래. 그래서 새로운 일을 벌리거나 시도해 보시는데 지금은 그거보다는 내가 이미 하고 있는 거,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거에 집중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내가 주변 지역에 진출해서 땅을 뺏어오는 게 아니라 분산이 되겠죠. 그럼 에너지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어떤 자원 혹은 내가 지금 읽어놓은 것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이런 거를 키우래요. 재테크의 영역에 가깝죠. 나에게 없는 거에 대해서 불평하면서 새로운 거에 자꾸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내가 이미 하고 있는 거에 집중하고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거에 좀 더 키우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럼 훨씬 스무스하게 잘 풀린다. 금전이 벌린 쪽으로 가게 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번 분들 충분히 다른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주변에 나랑 비슷한 힘듦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래요. 고민 상담도 해주고 내 경험을 이야기해주고 이 모든 것들이 어떤 형태로든 이번 분들한테 나중에 돌아오고 이번 분들을 위기에서 구해주게 된다라고 하니까 요거 조언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리딩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알림 받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3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그러면 3번 분들의 돈그릇이 어느 정도인지 보기 전에 신이 보낸 메시지가 있대요. 조언의 메시지. 이거 읽어보고 시작할게요. 사실 제가 3번 분들 카드 보고 사실 좀 상당히 놀랐거든요. 여기 보시면 금전에 관련된 카드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키카드도 머니벌스 러브 카드에다가 기질도 여황제고, 그리고 능력도 펜타클 6번 투자 카드가 떴거든요. 3번 분들은 그릇이 커요. 그러니까 돈그릇이 크네요. 제가 카드를 총 4개를 뽑았잖아요. 그 중에서 돈그릇이 제일 커요. 제일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분이에요. 이분들이 내가 진짜 맘만 먹으면 큰 부자가 되실 수 있는 분이고, 제가 흔히 말하는 사장님상, 그러니까 야수의 심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결단도 좀 과감하게 잘 하시고 추진력도 좀 좋으신 분들. 그래서 3번 분들이 부자가 될지 말지는 전적으로 3번 분들의 마음가짐에 달려있어요. 3번 분들은 내가 부자가 되고 싶으면 어떤 식으로든 방법을 찾아요. 어떤 환경에 떨궈둬도. 반대로 별로 관심이 없으면은 그래도 다른 사람 대비 좀 여유롭게 사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3번 분들은 워커홀릭 기질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나는 딱 요 정도만 벌고 너무 큰 부자가 되고 싶진 않아. 좀 무서워서 감당이 안 될 것 같아. 나는 안분지족하면서 살래.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3번 분들은 좀 달라요. 내가 어떤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인생의 어느 순간에 미친 듯이 집중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걸 잘 이해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집중력이 강하시고, 내가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자산을 일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질이거든요. 이게 사실 재테크든 사업이든 직장이든 간에 내가 높은 목표를 자진적으로 설정하는 능력, 어떤 경지에 오르기 전까지 나를 불태울 수 있는 치열하게 뭔가 일을 하는 그 기질 자체도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3번 분들은 이 기질에 DNA가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이나 돈을 버는 걸로 자아 실현도 가능하신 분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3번 분들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걸로 아시겠지만 카드가 좀 극단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들었을 때 나랑 좀 다른데? 라고 하시면은 다른 카드 지금 뽑아보시는 거 좀 추천드릴게요. 아무튼 그래서 3번 분들 같은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상당히 성공하실 가능성이 높으신 분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이가 얼마든 상관없어요. 이런 분들은 20대면 젊어서 잘할 거고, 70대면은 성숙하고 경험이 많아서 잘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재테크든지 사업이든지 간에. 기본적인 기질이 우선 여황제인데요. 금전적으로 환경적으로도 좀 여유롭고, 그리고 조금 매력까지 풍부한 카드거든요. 3번 분들은 그냥 혼자 떨거나도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뾰족한 재능도 있고 사람 자체가 매력도 있어요. 같이 있으면 좀 즐겁고 재밌고, 뭔가 저 사람이 궁금하고 좀 관심이 가고 근황이 궁금하고, 저는 그것도 매력이고 능력이라고 보거든요. 특히 요즘처럼 퍼스널 브랜딩이 필요한 시대에 꼭 필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여황제 특성상 주변 사람이랑 비교했을 때 묘하게 여유로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뭔가 부표에 떠있는 사람? 그러니까 나중에 떠날 사람? 올라갈 사람? 약간 이런 느낌이 든대요. 그러니까 3번은 지금은 평범하게 살겠지만 언젠가 나중에는 우리 옆을 떠나서 이 비슷한 삶을 떠나서 더 높은 곳으로 이동할 애야 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될성부를 떡잎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능력 자리는 펜타클 6번 카드가 있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냉철하게 기준에 따라서 적절하게 분배하는 카드예요. 3번 분들은 통찰력이 있고 그런 얘기도 들으셨을 수 있어요. 은근히 냉정해. 칼 같아. 3번 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허투루 쓰는 걸 싫어하세요. 나한테 피해를 주거나 뭔가 나의 시간을 낭비시키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시간 낭비 진짜 좀 싫어하실 수 있고, 반대로 나한테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만나는 데는 돈이나 시간을 아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실 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 어떻게 보면 계산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들었을 땐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3번 분들이 얻을 게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3번 분들이 거절해도 집요하게 만나자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물론 어렸을 때는 뿌리치기 힘들었을 수 있지만 나이 먹을수록 요령이 생겨요. 공과사도 확실하신 편인 것 같고, 그래서 나이 들수록 3번 분들은 인간관계가 편해지는 경향이 있고, 개인적으로 3번 분들은 재테크도 잘하실 것 같아요. 사업도 잘하실 것 같지만 근데 또 직장 생활도 맘만 먹으면 잘하세요. 조직 생활에서도 에이스라고 좀 인정받으시는 분이거든요. 성공 가도를 달리실 수 있는 포텐이 있는데 단 인간관계만 잘 정리하시면 좋아요. 왜냐면은 3번 분들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시는 분인데 조직에서는 그게 어느 순간 안 통할 때가 있어요. 언제부터냐면은 내가 장급을 달 때부터. 그러니까 윗사람한테 아첨하고 정치하는 그 단계부터는 그런 합리적인 것 따위 안 통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미치고 팔짝 뛸 거예요. 그러니까 비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3번 분들은 개인으로 독립하시는 게 가장 사실은 고점이 높고 추천드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3번 분들이 타고난 돈그릇이 어느 정도인지도 한번 보면요. 평생 난 어느 정도의 돈을 벌까? 여기 보시면 1억부터 9억, 그리고 10억부터 99억, 그리고 100억 이상부터. 여기서부터 뭐 기업체죠. 이게 세 장을 뽑아봤는데 순서대로 보면은 여기 1억부터 9억짜리에 컵 5번 카드가 떴잖아요. 3번 분들이 요 구간에서 불만족해요. 아, 나 좀 더 벌고 싶은데. 내가 병원 마음껏 가고, 내가 가족들 부양도 하고 그러려면 더 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신대요. 그러니까 이 정도도 솔직히 저는 좀 충분히 많이 버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3번 분들 확실히 그릇이 커요. 그리고 10억부터 99억 보면요. 3번 분들이 이 구간 들어가려면 둘 중 하나 선택해야 된대요. 지금 검 두 개 중에 내가 뭘 선택해야 될지 고민하는 카드잖아요. 저는 이게 약간 워크앤라이프 밸런스 같은 느낌이거든요. 내가 이 이상 벌려면은 여가 생활이나 취미 생활은 조금 놔야 돼. 가족들과의 시간을 좀 줄여야 돼. 둘 중에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에 빠진대요. 근데 그 고민에서 내가 금전적인 부분을 택하면 요 구간은 쉽게 뚫는다고 하거든요. 3억 분들 선택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 3억 분들 100억 이상의 자산가가 될 수 있을까? 여기 스트렝스 카드가 나왔죠. 3억 분들의 돈그릇은 리미트가 없어요. 여기까지 뚫려 있거든요. 내가 한번 힘을 주면 여기까지 쫙 밀고 나가요. 그래서 나 자신한테 한계를 두지 않는 게 중요해요. 이 카드가 나오면 내면의 힘이 진짜 강하다는 거거든요. 내 안에서 이렇게 야수처럼 고개를 불쑥불쑥 듣는 의심의 감정들 있죠.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 말고요. 나는 할 수 있어. 나한테는 충분한 능력이 있어. 난 제대로 가고 있어. 이렇게 확신을 갖고 의심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서도 좀 초월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해요. 난 반드시 성공해야 돼. 이런 생각이 좀 강박으로 갈 수 있거든요. 약간 그런 얘기 있잖아요. 돈을 쫓으면 돈이 도망가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나의 행복을 쫓으면 돈이 역으로 나를 따라오더라. 약간 이런 얘기가 있는데 3억 분들은 약간 내면이 강해야 된다는 게 집착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나 자신이잖아요. 나 자신의 마음에 집중하고 나에게 확신을 가지라는 거죠. 나의 목표에. 주변 환경이 아무리 흔들려도 마음을 좀 편하게 먹어라. 그런 내면을 가지게 되면은 100억 이상 충분히 뚫을 수 있고 그 정도의 그릇을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3번 분들 현재 어떤 금전적인 고민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 금전적인 고민이 6개월 안에 좀 풀릴 기미가 보이는지, 그리고 3번 분들이 나중에 어떤 모습으로 크게 성공할지 미리 카드로 살펴봤는데, 여기 현재 금전 고민 보면 더 러버스 카드가 떠 있어가지고 좀 묘하거든요. 그러니까 3번 분들이 금전적인 고민을 가지고 있지만 진짜 핵심은 금전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금전보다는 감정이나 인간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힘들어, 즐겁지가 않아, 지루해, 무기력해, 슬럼프에 빠졌어, 번아웃이야, 막 초심을 잃었어, 의미를 못 찾았어. 약간 그런 느낌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문제는 돈일 수 있어요. 근데 깊게 들어가 보면 사실 돈보다는 이런 나의 삶을 바라보는 태도, 심리 문제가 지금 좀 더 핵심이래요. 그리고 그게 또 금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거든요. 금전이 문제여서 우울해 이게 아니라 내가 우울해서 금전에도 문제가 생기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다르게 말하면은 멘탈 케어만 되면은 환경은 헤쳐나갈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깨닫기만 하면 고민은 해결된대요. 사모분들이 내가 지금 고민이 많다라고 하면은 환경 문제건 사람 문제건 간에 외부가 아니라 내부 요인에 집중하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라고 하고 특히나 초심을 잃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 보인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3번 분들이 불안정하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금전도 기복이 있을 수 있고 환경이 불안하고 아슬아슬할 수가 있어요.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직장이 불안할 수도 있고 내가 성과를 빨리 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상황일 수 있거든요. 안정궤도에 못 오른 상태. 근데 여기 6개월 안에 생길 좋은 금전적 징조 자리에 포브 완제 카드가 나와가지고 3번 분들이 확실하게 안정을 곧 찾으신대요. 이렇게 안정궤도 들어서가지고 날개를 활짝 펴시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내가 지금 조금 힘들다라고 해도 괜찮아진대요. 그리고 여기 축하를 받는 대표적인 카드거든요. 주변 사람들한테 축하받을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뭐 시험 준비한다고 하면 합격에 가까워지는 거겠고 사업이나 직장 같은 비즈니스적인 문제가 있으면 해결되거나 뭔가 보란듯이 성과를 내서 축하해 대단한데 짝짝 약간 이렇게 해주는 거죠. 관문을 넘게 된다라는 카드이기 때문에 뭐 대출심사 통과되거나 승소가 있거나 빚이 조금 탕감이 되거나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나비가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는 모습이 보이죠. 지금까지 3번 분들이 내가 고치 상태였다, 모래주머니를 차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그 모래주머니가 다 떨어지고 가볍게 날아오르는 모습이거든요. 3번이 나 지금 너무 느린데? 라고 생각하시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3번 분들이 가장 성공했을 때 자리에 완드 8번이 떠서 앞으로 빨라질 일밖에 안 남았대요. 불꽃을 머금은 완드들이 지금 목표를 향해서 빠르게 날아가고 있거든요.
3번 분들이 가장 큰 키워드는 빠른 속도예요. 지금이 가장 느리대요. 그래서 좀 지금 느릴 때에 지금 이 속도를 좀 즐기실 필요도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현재의 고민은 지금 한정이래요. 뭔가 지금 지지부진한 것 같고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고 이런 문제라면 앞으로는 빨라질 일밖에 안 남았대요. 예를 들면은 물이 끓는 전까지 가기 전에는 이게 끓는지 안 끓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너무 느린 것 같고 뭔가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 같고 근데 100도씨 넘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끓어서 넘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변화가 빨리 오지 않아서 힘들어 라고 생각하시면은 그 고민은 현재 한정이다. 그러니까 꾸준히 나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원래 아침이 오기 전에 새벽이 가장 어두운 거니까. 지금까지는 오르막길을 올랐다라고 하면은 다음부터는 편한 내리막길을 신나게 내려가는 느낌으로 어떻게 보면 가속도가 붙는다라고 하죠. 환경이나 재산 규모나 수익 규모 같은 게 갑자기 확 커지는 느낌이 있어요. 3번 분들이 가장 성공했을 때 평판을 보면요. 식스 오브 썬더 카드, 긍정적인 상승 이동의 카드가 떠서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3번 분들의 지위가 갑자기 확 올라간 느낌이래요. 쟤 저번에 만났을 때까지는 나랑 좀 비슷했는데? 갑자기 스타가 된 것 같지? 왜 저렇게 갑자기 돈을 많이 번 것 같지? 갑자기 벽이 느껴지네? 약간 이러면서 배 아파하는 사람들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3번 분들이 이동을 할 수도 있어요. 더 좋은 곳에 이사를 가거나 더 좋은 직장으로 주변 사람들이 축하해 줄 만한 직장으로 승진을 하는 모습도 있고요. 3번 분들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급 자체가 좀 바뀌는 느낌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전에 소기업이었다라고 하면은 중견기업, 대기업 이런 느낌으로 커다란 타이틀이 바뀌는 느낌이 있어요. 유튜브 예시를 들자면은 막 1000명이었는데 막 10만 명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좀 갑자기 제 급이 올라갔네? 이렇게 본대요. 그래서 3번 분들이 이때쯤 되면은 주변 사람들이 많이 바뀐대요. 주변 사람들이 물갈이가 되는 모습이 보여요. 뭐 잘못해서 물갈이가 됐다라기보다는 몇 계단을 한꺼번에 올라버리니까 지인들이 그 전에 같은 위치에 있었는데 못 따라가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대기업 총수랑 일반 중소기업 직장인이랑 말이 안 통하잖아요. 보는 뷰도 다르고 관심사도 다를 텐데 좀 그런 느낌이거든요. 삶의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좀 물갈이가 될 것이고, 근데 외로워진다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엄청 행복해해요. 충만감을 느끼고, 여기 보시면 속마음 자리에 텐 오브 컵스 카드가 떴죠. 가장 이상적인 충족감의 카드거든요. 3번 분들이 나는 내가 원한 모든 걸 가졌어. 힘들지만 그래도 뿌듯하고 만족스러워. 내가 주변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가족들 다 챙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과 기쁨을 느낀다고 해요. 그리고 이 텐 오브 컵스 카드는 대가족의 카드거든요. 3번 분들이 나중에 크게 성공했을 때 모습에 대가족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직원들 포함이에요. 단독으로 혼자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직원이나 동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사업을 벌이실 수 있고요. 재테크를 해도 3번 분들이 나중에 사람들에게 막 강연을 하거나 막 노하우 전수를 해주거나 이런 느낌이 있어요. 3번 분들 주변에 사람이 끊이지 않는 느낌이다. 좀 복작복작하고 흔히 돈을 많이 벌면 외로워진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3번 분들한테는 해당이 안 돼요. 3번 분들은 돈을 많이 벌수록 주변에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요. 주변에 3번 분들이 좀 많이 베푸는 것 같긴 해요. 사람 자체가 매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3번 분들은 나중에 내가 성공했을 때 주변에 다가온 사람들 중에 옥석을 가리는 눈을 기르시면 좋아요. 저 사람이 진짜 나를 정말 존경하고 때로 쓴소리까지 해줄 수 있는 진짜 내 사람인지 아니면 나를 망가뜨리는 사람인지 이거를 구별할 수 있는 눈을 지금부터 기르시는 게 좋겠다. 마지막으로 내가 어떤 조언이 지금 필요한가. 카드 2개 뽑았는데 더 썬 카드 그리고 물고기 자리 신화 카드가 나왔거든요. 핵심 키워드는 감정이에요. 일단 물고기 자리가 감정을 대표하는 카드거든요. 감정, 감성, 몽상, 이상주의, 무의식 이런 거예요. 그리고 더 썬 카드는 긍정적인 생각. 난 잘할 수 있어. 나에게 확신이 있어. 이런 긍정적인 생각이거든요. 3번 분들이 사실 금전적인 거는 부차적인 문제고 사실은 심리적인 문제가 가장 핵심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도 같은 얘기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내면적인 평화예요. 3번 분들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환경이 괜찮아요. 제가 봤을 때는 내가 손을 뻗으면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있대요. 그리고 이 멘탈 관리를 위해서는 즐거움을 쫓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인생에 있어서 내가 그리고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나의 즐거움이나 보람을 최상위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내가 돈을 버는 즐거움도 즐거움이지만 그 일을 하는 행위 자체에서 내가 즐거움과 행복과 긍정적인 감정을 느껴야 오래 하실 수 있다는 건데 지금은 그런 설레는 감정이 살짝 침체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뭘까? 내 무의식이 정말 원하는 게 뭘까? 돌봐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내가 지금 무기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정말 내가 막 피곤하고 이래서도 있지만 사실은 두려움에 따른 방어기제, 회피에 가까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번 분들이 지금 내가 무기력해. 그러면은 내가 어떤 부분이 대체 무서워서 이러는 걸까? 먼저 생각하시면 좋대요. 환경 바꾸고 루틴 만들고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부터는 나 자신의 마음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선행되는 게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 알림 받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4번 분의 리딩 시작할게요. 4번 분들 리딩 시작하기 전에 4번 분들의 돈그릇이 어느 정도인지 신이 보낸 메시지가 있어서 이거 읽어볼게요. 우선 4번 분들은 여기 보시면 키카드에 퀄리티 타임 카드가 떠 있어요. 4번 분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4번 분들의 자원을 아껴야 된대요. 그러니까 자원이라고 하면 어떤 거냐면 정신 능력, 그러니까 주의력, 몰입력, 지구력 이런 게 있겠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시간. 4번 분들한테 한정된 시간 혹은 재능 이런 것들을 효율적이고 현명하게 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뜬 거 보니까 사람들이 4번 분들의 재능이나 이 자원들을 탐내나 봐요. 4번 분들을 사람들이 막 자주 만나려고 그러고 4번 분들의 능력을 자기가 쓰고 싶어 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4번 분들이 아끼는 게 가장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거는 시간이든 재능이든 간에 다른 사람들한테 뺏기면 안 되겠죠. 온전히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써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거절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4번 분들은 맨파워가 좀 높으신 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어떤 조직에서 매몰돼서 다수의 사람 중에 한 명 이렇게 사시는 게 아니라 4번 분들만 할 수 있는 독보적인 재능이나 스킬이 있는 느낌이에요. 이 기질 능력 자리에 둘 다 컵 카드가 있어서 4번 분들의 능력이 약간 예술성, 감수성, 아이디어, 공감, 사람들의 마음을 좀 움직이는 능력, 심리 이런 쪽에 좀 특화가 돼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EQ가 발달하신 느낌이 들어요. 약간 인프제 분들이 4번을 많이 뽑으셨다라는 생각도 살짝 들고 뭐 주변 사람들이 4번 분들이 좀 자주 만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같이 얘기하면 뭔가 마음 편하고 즐겁대요. 그래서 4번 분들 자주 찾을 것 같은데 그래서 자원의 낭비를 하게 되는 일도 좀 많이 생기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기질 자리에 컵 퀸 카드가 떴기 때문에 4번 분들은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 심리를 꿰뚫는다고 하거든요. 굳이 말을 안 해도 감정을 느껴버리는? 약간 이 사람이 지금 불편하구나. 이 사람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구나. 이 사람이 이런 얘기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게 의도하지 않아도 막 캐치가 된대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분위기를 읽고 좀 조율하는 능력이 있다. 예를 들면은 어떤 동호회에서 저 사람이 이 사람한테 좀 무례한 느낌으로 말을 한다라고 하면 사법부들이 먼저 나서서 좀 중재를 하는 혹은 분위기를 좀 해소시켜주는 그런 경우도 좀 있을 수 있고 약간 유화제 역할을 하시고 중재 역을 하시는 분들도 좀 많으실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4번 분들은 각 모임에서 좀 존재감이 좀 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본인은 모르겠지만 약간 정신적 지주의 느낌이거든요. 4번이 있고 없고가 굉장히 차이가 좀 많이 날 수 있고 4번이 누군가의 롤모델이었을 수 있어요. 아, 저 4번님 같은 상사가 되고 싶어요. 이런 후배도 있을 거고요. 뭐 이런 4번한테 우리가 되게 많이 배워 이런 얘기를 좀 동료나 상사들로부터 들으셨을 수도 있겠다. 4번 분들의 존재 자체가 그곳을 좀 선하고 편하고 유익한 공간으로 좀 만들게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보통 활인업이라고 하면은 간호사, 의사 이런 것처럼 직접적으로 좀 누군가를 돕는 일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4번 분들은 어떤 일을 해도 결과적으로 활인업이 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내가 어디 가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 뜻과는 별개로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내가 선한 영향력을 주고 그 집단 자체를 살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덕을 좀 많이 쌓으시는 느낌이 있고 그래서 알게 모르게 보답을 받아요. 그래서 운이 좀 좋은 느낌도 있고 4번 분들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제가 지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어떤 흙탕물이나 이런 데다가 어떤 물고기 하나 집어넣으면 그 물이 좀 깨끗해지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 물고기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4번 분들은 이런 능력을 나의 금전적인 가치로 바꾸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죠. 지금 딱 생각나는 좀 추천 직업은 예술가, 웹툰 작가 막 이런 쪽, 디자이너, 소설가, 카피라이터 약간 이런 쪽, 마케팅 쪽도 잘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심리상담사, 교사, 나의 생각을 좀 전달하는 직종, 호감을 받아야 되는 직종으로 가시면 적성이 맞을 수 있어요. 코치도 괜찮을 것 같고 유튜브 한다고 해도 뭔가 이제 인생 상담 유튜버, 심리 유튜버, 지식 전달 유튜버 약간 이런 거 치유해주는 쪽도 잘하실 것 같고 내가 전업 강사를 하지 않아도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토대로 사람들을 가르칠 수도 있겠고 4번 분들 타로 상담도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끼가 있어요. 초기라고 하죠. 그런 게 기본적으로 있으신 분들이고 영혼의 레벨이라고 하죠. 그런 게 남들보다 좀 높으신 느낌이에요. 뭐 남들보다 영혼이 경험을 많이 했다. 그리고 깨닫기도 많이 했고 약간 삶을 많이 윤회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환생이 실제로 있고 없고 밝혀지지 않았지만 뭐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는 거고. 그리고 4번 분들이 되게 알토란 같은 분들이시거든요. 겉은 조용해 보이는데 내면이 똘똘 뭉친 알토란 같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4번 분들이 유튜브, 인스타 이런 SNS 하시면 매니아층이 되게 좋아하는 채널이 될 것 같다. 그래서 4번 분들이 저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면은 일단 SNS부터 해보시는 거 저는 항상 추천해드리고, 돈이 딱히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4번 분들은 내면이 좀 시끄러울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SNS에서 좀 표출하면 좋기는 해요. 정신건강 면에서도. 4번 분들은 기버, 테이커, 매처 중에 따지자면 기버 쪽에 좀 더 가까우신 분들이실 수가 있어요. 4번 분들은 내가 보람을 느끼고 뿌듯함을 느끼고 삶의 의미를 찾는 게 중요해요. 내 영혼이 살아있는 상태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사시기가 힘들다. 뭐 약간 사람이 어떻게 빵만으로 사냐,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근데 사실 4번 분들이 정신적 내구력이 좀 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신경줄이 좀 예민하다고 해야 될까요? 특히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피곤해질 수 있거든요. 둘 다 컵이 떴기 때문에 감정 소모? 내 주변 환경에 따라서 4번 분들의 감정 소모가 굉장히 빨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막 게임에서 체력바가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4번 분들은 자신의 시간을 굉장히 현명하게 사용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4번 분들이 인류에 대한 애정이 있으면서 없는 약간 타입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혐오를 느끼면서 그래도 인류를 포기하지 못하는 약간 그 중간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감정 소모가 더 심해요. 그래서 그냥 무덤하게 사람은 원래 그렇지, 이게 잘 안 돼요. 주변에 무례하게 질이 안 좋은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감정 소모가 빨리 돼서 막 시체처럼 누워있어야지 회복되고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심리적으로 좀 덜 몰입하고 사람이랑 거리를 두는 연습도 중요하다. 그 상황이랑. 예를 들면은 내가 심리 상담사를 해요. 그러면 감정 공감 능력도 중요하지만 거리 두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내담자와의 거리감. 근데 또 4번 분들은 다른 사람들 필요로 해주면 그걸 거절하기가 좀 힘들 수 있어요. 나이가 어릴수록 더 심해요.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야지.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방전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여기저기서 오는 톡이나 전화에 좀 바로바로 반응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누군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은 지금 좀 피곤하거나 그러면 굳이 그 전화 안 받아도 되거든요. 톡도 바로바로 대답 안 해줘도 돼요. 저도 사실 근데 그렇거든요. 부재중 전화가 오거나 톡이 오면 계속 신경이 쓰여요. 그 사람이 뭔가 급한 일로 전화한 걸까봐 신경이 쓰여. 그래서 내가 지금 피곤하고 그런데도 그냥 그 연락을 받아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저도. 근데 그럼 그 사람은 좋겠죠. 욕구가 채워졌으니까. 필요로 한 걸 나한테 얻어갔으니까. 근데 나는 피곤한 거야. 루틴 다 깨져.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면은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 멘탈 관리가 잘 되고 누수 관리를 좀 한다라고 하면은 사법분들의 감수성, 예술성 이런 EQ적인 능력이 조금 독보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쪽을 활용 많이 하시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름도 떨칠 수 있어요. 명예를 쫓으면 돈이 따라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내가 여유가 없어서 예술이나 저 이런 거 못하는데요? 라고 하면은 취미로라도 내가 원하는 거를 계속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4번 분들의 어떤 작품이나 컨텐츠 이런 것들이 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있거든요. 뭔가 영혼이 들어있어요, 그 안에.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막 치고 빠지는 거 잘해야 되는 재테크, 한철 장사 이런 것보다는 나만의 전문성, 예술성, EQ를 활용한 직업 이쪽으로 성공하는 게 4번 분들은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가장 안정적이다. 혹은 장사 같은 거 하셔도 좋은데 이게 본인이 스트레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대면 장사, 비대면 사업이 좋을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타로 같은 거, 컨설팅 이런 느낌으로 적당히 내가 상대방을 가려받을 수 있는 장사나 사업하시면 좋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러면은 4번 분들이 어느 정도로 돈을 벌 수 있을까? 타고난 돈그릇이 어느 정도인지도 볼게요. 평생 나는 어느 정도 벌 거야? 1억부터 9억, 10억부터 99억, 그리고 100억 이상부터, 여기서부터 뭐 거의 기업체겠죠? 이렇게 세 장을 뽑아봤는데 순서대로 보면은 1억부터 9억짜리 당연하게 버실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은 내가 노력했던 거에 대가를 받는 형식으로 번대요. 그러니까 내 전문성을 활용한 방식으로 1억에서 9억까지는 문제없이 버실 수 있대요. 근데 두 번째로 10억부터 99억 가실 수 있어요. 요 사이도. 근데 이제 완드 9번이 떠가지고 피곤하실 수 있어요. 2단계로 가시려면 사업분들이 일을 좀 벌리셔야 돼요. 근데 사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에만 집중하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해결 방법은 다른 사람들한테 좀 위임을 해야겠죠. 그리고 사법분들이 기준이 높고 완벽주의가 있대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결과물에 대해서 타협하고 좀 넘어가는 그런 것들이 되면은 요 단계까지 충분히 가실 수 있대요. 이 뭐 요리도 그렇잖아요. 이게 퀄리티 한 6, 7 정도까지는 차이가 확확 느껴지지만 9 이상부터는 미슐랭의 영역으로 넘어가잖아요. 그 이상부터는 이제 일반 사람들 잘 알아보지 못하는 차이인데 드는 노력이나 비용은 되게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잖아요. 근데 사실 돈은 미슐랭보다는 그 전에 적당히 타협한 사람들이 훨씬 잘 벌거든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100억 이상 넘기시려면요. 나쁘게 말하면 이기적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반대급부의 성향을 갖춰야 돼요. 나 자신만 생각해야 되고 계산적으로 사람들이 대해야 되고 필요할 땐 자르고 그래야 돼요. 근데 지금 성향이랑 밸런스를 좀 맞춰야 되는 거에 가까워요. 지금 나한테 부족한 면이 이거잖아요. 근데 이걸 채우면 이 구간까지 충분히 뚫으실 수 있는 거예요. 사업가적인 마인드를 갖춰야 된다. 펜타클 기사는요, 용병 같은 느낌이에요. 나한테 이득이 되지 않으면 전쟁에 난 나가지 않아. 약간 이런 카드거든요. 그리고 엄청 간을 보는 신중한 카드예요. 근데 4번 분들의 원래 기질은 컵 퀸이죠. 내가 흔들흔들하고 흘러넘치는 마음, 이런 불안정을 이 땅 속성의 펜타클로 안정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제 느낌에는 4번 분들은 이런 금전적인 부유함을 맹목적으로 쫓는다기보다는 본인의 행복이나 주변 사람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좀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데 좀 더 크게 의의를 두시는 분들이 아닐까 싶고, 칭찬이나 명예, 주변 사람들한테 좀 인정받는 거, 거기서 더 행복감을 좀 느끼시는 분들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 리딩이 금전운을 보는 카드지만 4번 분들은 명예나 행복을 쫓으면 돈이 따라온다라고 보여져요. 내가 100억 이상 벌고 싶다 하면은 본래의 기질과 반대되는 쪽을 키워야 된다라고 하니까 4번 분들이 내 목표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적절하게 밸런스를 잡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요, 4번 분들이 지금 어떤 금전적인 고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6개월 안에 이 금전적으로 좋은 징조가 좀 생길지, 그리고 4번 분들이 나중에 크게 성공했을 때 어떤 모습일지를 미리 카드로 살펴보면요, 이 금전적인 고민 자리에 더 엠프레스 카드가 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의 걱정이 하나도 없는 부유하고 자유로운 여왕제의 카드가 고민 자리에 떠가지고 4번 분들은 경제적인 자유를 원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돈 자체를 원한다기보다는 돈 때문에 내가 못하는 게 있어.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게 있어. 이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막 돌보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마음껏 병원도 가고, 내가 안 하고 싶은 거를 안 하고, 그런 걸 위해서 금전을 원한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경제적 자유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전긍긍하고 자꾸 통장 잔고를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것 자체가 좀 지긋지긋하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별일 없어도 지금 좀 불안하실 수 있어요. 내가 먹고 사는 데 있어서 크게 지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언젠가 이 평화가 깨질 수도 있을 것 같다. 내가 나태하게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언젠간 내가 가진 게 다 사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나 망하면 어떡해? 약간 이런 미래에 대한 고민도 있고. 근데 이제 다음으로 여기 6개월 안에 사모분들한테 곧 생길 금전적인 징조 자리에 세븐 오브 썬더 카드가 떴거든요. 이 사모분들이 특히 금전이나 직업적으로 곧 특혜를 받을 일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뭐 장사라든지 간에 시험 준비하든지 간에 뭐 재테크 사업이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쟤 되게 운이 좋았네. 쟤 편법 쓴 거 아니야? 혜택 받은 거 아니야? 왜 쟤한테만 저렇게 좋은 기회가 들어와? 약간 이런 질투를 받을 만한 일이 하나 생긴다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사법분들이 사업한다라고 하면 지원금에 선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주변 사람들은 아니 운도 좋다 어떻게 저기 돼? 나랑 비슷해 보이는데? 약간 이런 느낌일 수 있거든요. 대출 심사 같은 것도 보통은 안 되는데 사법분들이 특별하게 된다거나 약간 이런 느낌. 어떻게 보면 수혜를 받게 되는 일이 생긴대요. 공모전에 당선이 될 수도 있겠죠. 뭐 승진 심사에서 파격적으로 올라가게 되거나, 아니 우리랑 뭔가 크게 다른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쟤만 잘 돼? 특혜 아니야? 이런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사건. 그러니까 사법분들한테 좋은 일이겠죠. 근데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좀 조심하실 필요는 있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경쟁심과 시기 질투의 기운도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조용하게 내 할 일 하면서 성공해도 주변 티내지 말고 약간 그런 쪽을 가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사법분들이 지금 자존감이 좀 떨어지고 있는 단계인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 여기 한번 좋은데 이직해볼래? 너 한번 승진해볼래? 너 한번 팀장 역할 해볼래? 이런 갑작스러운 제안이 올 수도 있거든요. 너 이거 한번 좋은 거 한번 너 도전해볼래? 근데 이제 사법분들이 내가 자격이 없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 기회를 걷어차려 버릴 수도 있대요. 근데 이제 내가 너무 과연 할 수 있을까? 내가 괜히 했다가 뭐 욕먹는 거 아니야? 내가 너무 과하게 욕심 부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거절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사자자리 신월 카드가 나와서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는 게 지금 중요하다라고 하거든요. 4번 분들은 충분히 능력을 갖추셨고 잘 될 이유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걷어차기보다는 겁먹기보다는 한번 해볼게, 약간 이런 느낌도 필요하다라고 해요. 원래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3번 분들이 최종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성공하느냐 미리 봤는데 퀸 오브 컵스에서 킹 오브 컵스로 바뀌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주체성이 생긴다. 퀸 오브 컵은 내가 감수성, 예술성, 나의 EQ 능력이 뛰어나지만 수동적이고 좀 자율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내가 감정이나 환경에 휘둘리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4번 분들이 나중에 가장 크게 성공했을 때 모습 보면은 나의 감정이 휘둘리기만 하지 않고 오히려 나의 감정을 무기로 벼려가지고 마음껏 사용하는 모습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 4번 분들의 속마음 자리에 루치 오브 스톤즈 카드가 떴어요. 여기 똑같이 펜타클 기사 카드 똑같이 떴죠.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다른 사람들한테 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나의 자원을 적절하게 배분해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로 성장한 모습이다. 성공의 고점이 굉장히 높아진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성공했을 때 다른 사람들 평판 보면 더 행운 카드가 떠가지고 저런 부자도 있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본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돈에 회박하고 돈 되는 일을 막 적극적으로 하고 막 문어발 경영이라고 하죠.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대기업 총수들 보면. 근데 이제 사업분들은 좀 부자가 돼도 자유롭고 유니크한 부자래요. 고고한 느낌? 그러니까 아등바등하거나 돈돈하면서 탐욕스러운 느낌이 없대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로 보면 약간 이삭 토스트 같은 느낌? 아시죠? 약간 주변에 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도 좀 가족들과도 행복하게 사는 약간 어떻게 보면 별종의 부자 같은 느낌?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저렇게도 살 수 있구나 하면서 리스펙하는 모양새가 있어요. 한마디로 성공 과정은 섬난하지만 고점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좋은 카드 보시면요, 8번 소드 카드, 나 자신한테 갇혀있는 카드가 나왔어요. 생각이 좀 많으신 분 같아요. 내가 능력이 많은데 오히려 그 능력이 나를 좀 가두는 느낌이다 라고 보거든요. 요거를 경계하세요. 뭔가 어떤 거에 대해서 잘 알수록 내가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뭔가 더 힘든 느낌, 더 완벽하게 해내고 싶은 느낌이 들 텐데, 그리고 내가 뭔가를 가져도 이걸 잃으면 어떻게 하지? 뭐 계속 잘 될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나의 생각이나 능력이 오히려 나를 올가매는 부분이 있대요. 근데 사법분들은 자격이 충분하거든요. 내가 너무 자격이 없는데 너무 높은 데 올라가는 거 아니야? 내가 부족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끊임없이 하신다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한대요. 사법분들 충분히 잘하시는 분들인데 오히려 너무 겸손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오히려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하시는 분들이 더 빨리 성공하기는 해요. 웃기게도. 세상은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지만 쉽게 생각하면 또 한없이 쉬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법분들은 내가 짱이야, 이런 나르시즘을 장착하는 것도 필요하다. 뭐든 밸런스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미 충분히 겸손하시니까 자기 검열하지 마시고 해보고 안 되면 말고 약간 그런 가벼운 마음가짐 장착하시면 훨씬 더 삶의 질이 높아질 거다. 그리고 금전적인 성취도 높게 이루실 거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리딩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 알림 받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